업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 밤 9시입니다. 이 시간이 복수를 해주고 시간이 균형을 맞추고 시간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가 되고 공평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먼저 연상된 느낌이었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라는 이 프레임이 드디어 이 정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란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 그 밑에 장관, 비서관들이 많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주진우는 김은경 전 장관인데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이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자들에 대해서 적용된 법이 그대로 그냥 이 정권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핵심적 혐의는 뭐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에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겠죠. 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임기가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이게 이제 직권남용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또한 불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중의 불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더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에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하니까 이건 뭐 총체적 부정 채용입니다. 총체적 부정 채용이죠. 비리 덩어리죠.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나가 질책을 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미 환경공단 감사가 사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청와대는 한겨레 신문 출신 박모 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도 박 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해가지고 미리 좀 공부하고 오라 이렇게 된 모양이죠. 이것은 입학시험으로 이야기하면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답니다. 이 때문에 이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에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전형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답니다.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인물을 임명을 했다. 야, 이런 일이 물론 지금 단계는 혐의 단계지만은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검찰이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을까요?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더구나 비슷한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강큰 일을 벌였을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유모 씨에게도 환경부 측이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네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김태우 씨의 고발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이 요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발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수사관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의 고발이 정확했다고 한다면은 이 배후에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습니다. 환경부, 이 사람은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사람인데 기자들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면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과거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례와 이번 사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번 사례의 혐의가 큽니다. 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뭡니까? 이 임기가 있는 공직자를 몰아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봐서 이념적으로 좌경화되어 있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예술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몰아내고 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또는 시설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명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죄가 되느냐 하는 나는 원천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권한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냐. 권한이 원래 있어야 그 권한을 해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건데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가 들어서서 그 사람들을 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뒷조사를 한다든지 뭐 세무사찰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국가가 그런 반정부적 반사회적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한 것까지도 감옥에 보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아마 몇 배나 심각한 겁니다. 첫째는 임기가 있는 사람을 몰아낸 거, 권력으로 힘으로 몰아낸 거. 두 번째, 그 자리에 대신 앉히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 이건 내로남불이란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정권이 이제 만 2년을 앞으로 한 2달 남겨놓고 가니까 또 이 역사의 원리가 또 생겨납니다. 검찰이 살 길을 찾는 방법이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 정권 수사하고 이른바 적폐 수사한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강도로
현 정권을 수사를 하면은 이 나만 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검찰이 꽤 공정하게 수사를 했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드는 순간 아마 문재인 정권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은 언젠가는 칼날을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